형님들, 요즘 AI 뉴스 보면서 뭔가 기류가 좀 변했다는 거 못 느끼셨습니까? 진짜 한 1, 2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 달랐거든요. AI가 영상을 만든다, 그림을 그린다, 코드를 짠다. 쉽게 말해서 와, 이 녀석 IQ 떡상했네, 인간 따라잡겠는데, 같은 지능에 대한 찬사가 주류 이뤘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은 뉴스 제목들이 좀 이상합니다. 얘네를 대하는 태도가 도구가 아니라 무슨 직원 대하듯 하기 시작했거든요. 해외 직구 좀 해보신 분들은 클라르나라는 이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얘네가 한때 우리 상담 업무 700명 분량을 AI가 다 해냈다 라고 발표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었죠.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다음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사람 상담원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럼 결국 AI 실력이 뽀록 나서 다시 사람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오히려 대체 어디까지 AI한테 맡길 수 있지? 어디서부터 다시 사람이 들어가야 안전하지? 이걸 아주 피 터지게 실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쇼핑몰 하시는 분들한테 신 같은 존재인 쇼피파이도 비슷합니다. 여기 CEO가 직원들한테 대놓고 이래요. 사람 더 뽑아달라고요? 오케이. 근데 그 전에 왜 이 일을 AI가 못하는지부터 나한테 설명해봐요. 아니 형님들, 이게 말이 됩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생산성 툴인 줄 알았던 애가 이제는 채용 면접관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AI 도서관.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본 뉴스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건 이거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엔스로픽의 최신 모델 접근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기사예요. 아니 잠깐, AI 규제 뉴스야 예전부터 있었지요. 근데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예전에는 AI가 헛소리하면 어떡하냐를 걱정했다면 이번에는 아예 만든 회사 직원들한테까지 야 너네도 일단 이거 쓰지 마 라고 빗장을 걸어버린 겁니다. 처음 이 뉴스 봤을 때 저는 오히려 더 헷갈렸습니다. 아니 얘가 갑자기 IQ가 2배가 된 것도 아니고 자아가 생겨서 반란이라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들을 뜯어보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포인트가 정교하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얘가 무슨 말을 할까를 걱정했다면 이제는 얘가 실제로 뭘 할 수 있을까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기업은 어디까지 일을 맡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정부는 어디까지 일을 맡겨도 안 위험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해집니다. AI가 실제로 행동하고 일을 한다는 건 대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그냥 이메일 대신 써주는 거? 아니면 진짜 사람 대신 비즈니스를 굴리는 수준까지?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이메일 보내는 기술 원래 있었죠. 영상 만드는 AI, 이미지 만드는 AI, API 연결 다 예전부터 있던 거거든요. 제피어 같은 자동화 툴은 이미 고인물 수준이고요. 그럼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걸까요? 사실 AI에게 새로운 능력이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예전에도 하나씩은 다 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클로드에서 아이디어 뽑고, 미드저니 가서 이미지 만들고, 런웨이 가서 영상 뽑고, 그걸 다시 내 폴더에 저장해서 편집 프로그램에 넣고, 결국 사람이 중간에서 계속 이어붙여야 했거든요. 이거 말이 좋아 인공지능 활용이지 사실상 우리가 AI 택배기사 노릇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영상 하나 끝까지 만들어줘 라고 하면 필요한 도구를 AI가 스스로 불러오고 결과물을 넘기고 다음 작업으로 이어가는 흐름 자체를 지가 알아서 처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요즘 AI 관련 뉴스 보다 보면 MCP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뭐 이름은 거창한데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AI가 외부 도구들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규칙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입에 잘 안 붙죠? 쉽게 말해서 원래 따로 놀던 프로그램들이 서로 말이 통하게 만들어주는 맞는 소켓 같은 거예요. 지능이 올라간 게 아니라 따로 놀던 뇌와 팔다리 사이에 신경망이 깔리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죠.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진짜 되긴 하는 거야 싶었습니다. 말이야 다 할 수 있다고 하죠. 예전에는 AI한테 답을 물어봤다면 이제는 일을 맡기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진짜 궁금해집니다. 그 일이란 게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하다는 걸까요? AI 도서관. 제가 또 영상반 먹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케팅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제가 제일 잘하는 이 영상 분야에서 이 녀석의 실전 화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AI로 미리 뽑아둔 화장품 제품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꽤 그럴듯하지요? 이 사진 딱 한 장 가지고 요즘 대세인 쇼폼 마케팅 콘텐츠 50개를 통째로 한번 기획하고 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뇌와 손을 이어야 합니다. 먼저 힉스필드 웹사이트에 접속해 주시고 위에 MCP&CLI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MCP 주소를 복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클로드에 접속을 한 다음 클로드 설정 커넥터에 들어가서 제가 평소 사용하는 이 힉스필드 MCP 서버 주소를 입력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연결 버튼만 활성화되면 일단 일할 준비는 끝난 겁니다. 그 다음은 업무 매뉴얼을 넣어줘야 하는데요. 이건 힉스필드에서 무료로 배포한 프리셋입니다. 더보기란에 올려둘 테니까 그냥 가져다 쓰시면 되고요. 이게 좋은 게 내가 고생해서 프롬프트를 일일이 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프리셋만 딱 던져주면 얘가 알아서 저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가이드를 잡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다시 크로도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이미 스킬셋이 연결됐다고 말해주는데요. 이제 여기서 엔터 치면 MCP가 연결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어느 단계부터 시작할지, 영상은 몇 개나 기획할지 질문을 합니다. 저는 쇼폼 영상 50개만 뽑아달라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준비한 제품 사진을 넣으면 이제 클로드가 제품 분석을 시작합니다. 틱톡이나 인스타 트렌드 훑어서 요즘 어떤 룩이 먹히는지 리서치하고 50개 영상에 대한 기획안과 콘티를 쫙 쏟아내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지점은 이 컷은 영상으로 가고 저 컷은 사진으로 가자면서 상황에 맞는 도구를 지가 알아서 골라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표도 같이 뽑아주고요. 자, 그러면 결과물을 한번 출력해볼까요?
Okay, so someone just asked me if this was K-Butte or a different brand, which, valid question, it's Jay's AI library. Okay, so out of everything on here, library green serum, and I have to talk about it. Week 1, nothing dramatic. 어때요? 이런 식으로 클릭 단 한 번에 50개의 마케팅 영상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할 건 속도가 아닙니다. 바로 피드백의 루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형님들, 예전엔 광고 하나 올리고 반응 안 좋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회의하고 모델 부르고 편집 수정하고 최소 2주는 걸렸지요. 그 사이에 트렌드는 이미 저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올린 영상 데이터가 별로다? 그럼 점심 먹으면서 클로드한테 야, 아까 그거 후기 약하대. 이번 기획안 기반으로 다시 30개 뽑아와 라고 하면 끝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는 데이터를 추격하는 마케팅이 아니라 AI라는 손을 빌려 트렌드와 동기화되는 마케팅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건 인력 몇 명 더 쓰는 수준의 차이가 아니에요. 아예 차원이 다른 엔진을 다는 겁니다. AI 도서관. 그래도 대행사 전문가가 만드는 퀄리티는 못 따라가지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한 땀 한 땀 장인이 만든 영상 훌륭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비즈니스는 예술 점수 따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결국 누가 더 적은 비용으로 성공할 때까지 실패를 반복할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예전엔 한 번 실패하면 파산이었기 때문에 양복쟁이들이 보수적으로 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리스크가 99% 증발했습니다. 50번 실패해도 100만 원이면 됩니다. 51번째에 터지면 장땡이거든요. 이건 거대 자본이 독점하던 화력이 이제 우리 같은 개인들에게로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제일 잘하는 영상 분야로 예시를 보여드렸죠. 아니 제이님, 저는 장사 안 하는데요, 마케팅 관심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원리를 다른 곳에 꽂아 넣으면 그때부터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금융입니다. 예전엔 AI한테 야, 요즘 반도체주 어때? 라고 물어보면 전망이 밝네요 같은 하나만한 소리만 했죠. 근데 이제 MCP로 손을 달아주면요, 최근 10년치 공시자료 싹 긁어오고 내 포트폴리오랑 대조해서 세금 제일 적게 내는 방향으로 리밸런싱한 다음에 결과 리포트 내 폴더에 엑셀로 딱 박아놔. 이게 말 한마디에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입만산 전문가가 아니라 실무까지 다 아는 전담 펀드 매니저를 고용하는 꼴이죠. 연구나 분석은 또 어떻고요? 수백 장짜리 보고서 읽고 요약해달라는 건 이제 유치원생 수준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 논문 뒤져서 내 가설이랑 반대되는 데이터만 추출하고 그거 그래프로 그려서 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직접 삽입해줘 라고 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면 일주일 내내 커피 쏟아가며 해야 할 엑셀 노가다가 그냥 몇 분 만에 종료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커머스 운영도 그렇습니다. 제품 사진 찍어 올리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주문 들어오면 운송장 번호 넘기고 이 지겨운 반복 업무들을 AI가 직접 툴을 쥐고 처리한다? 이건 단순히 자동화가 아니라 내 비즈니스에 자아를 가진 손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 던졌던 질문의 해답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왜 미국 정부는 엔스로픽 직원들에게 그들이 만든 모델을 사용 못하게 막았을까요? 지능이 높아서? 아니요. 실제로 도구를 쥐고 실물을 쳐내는 실행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실행하는 AI가 통제를 벗어나면 비즈니스 생태계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자체가 뒤흔들릴 수 있다는 걸 정부는 알고 그걸 조정하는 단계에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AI 도서관. 세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AI는 이미 우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쇼피파이 CEO가 왜 AI로 안 되는지 설명해봐 라고 했던 건 결국 AI라는 유능한 손을 부릴 줄 아는 진짜 지휘관을 찾겠다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자, 도구는 이미 준비됐습니다. 이제 이 무시무시한 화력을 어디로 쏟아부을지 결정하는 건 여러분이겠죠? 도구가 세상을 삼켜도 그 방향을 결정하는 건 결국 인간의 전략과 진심입니다. 지식은 무기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제2의 AI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